부장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 OSR 팀, 싱킹빅 그룹의 여러분들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상당히 우리 사회자님께서 아주 이 과찬의 소개를 해주셨는데, 실제 인간관계로는 제가 강의할 만큼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니치 디보스 단장이면 이제 카네기 정도 돼야 아마 이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하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방금 소개를 하신 바와 같이 저는 이제 한국투자신탁에서 20년을 근무했고, 그 당시에 30년 전에 이제 한국투자신탁에서 고객 관리를 제가 하다 보니까 카네기 스쿨에 제가 회사에서 보내줘가지고 공부한 적은 좀 있습니다. 그런 공부를 좀 해본 경험이 있고, 또 20년 동안 고객을 제가 모셨던 그 경험, 또 아메 28년 동안 이사를 하면서 수많은 리더들과 함께 정말 상사고라를 같이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경험에 비춰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인간관계는 내에 대인관계 기술이라고 해서 한 5가지 정도, 뭐 너무 폭넓은 분야이기 때문에 5가지 정도를 이제 제가 우리 리더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요, 인간관계, 대인관계 기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약 10,00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기술적인 훈련, 두뇌 훈련으로는 성공이 15%밖에 이르지 못한대요. 그러나 뛰어난 대인관계 능력이 거의 85% 차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분야죠. 이렇게 연구해서 실험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좀 봅니다. 그리고 어느 위컴 박사 연구소에서는 4,000명의 해고당한 사람 중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직무 수행 능력이 문제가 돼가지고 해고된 사람은 10%, 약 한 400명 정도. 그다음에 대인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고된 사람이 약 90%, 3,6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걸 보더라도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게 로봇이나 AI가 대신하고 있는 시대이긴 합니다만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동서고금이란 동양과 서양, 고 옛날과 지금 변함없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우리 에이비어들은 사람을 상대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직종보다도 굉장히 밀접한 분야에 있고요. 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알아둠으로 해서 사업에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메 비즈니스는 꼭 이런 것만은 아니겠죠. 이게 성실하고, 그다음에 열정이 있어야 되고, 꾸준함도 있어야 되고, 인내력도 있어야 되고, 집중력도 있어야 되고, 정신력도 있어야 되고, 절제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참 인성을 갖춰야 된다. 제가 항상 그렇게 오랜 세월을 제가 경험하면서 정말 나의 어떤 품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많은 고객들과 또 이사업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농론을 하려면 이 분야에 대해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말 뒤따라야 되는 것이 액션. 우리 노력하는 부분이 뒤따라줘야만이 우리 아미는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이 되면은 우선 자신감이 생겨요. 이 자신감이 생겼을 때 행동력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자신감은 내가 지식을 많이 쌓아.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인정과 보상에 대해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 밖으로 뛰어나갈 겁니다. 이런 행동력이 생기는 거죠. 행동력이 생겼을 때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반복할 것이고,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시 피드백해서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나와서 계속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뭐가 생길까요? 습관이 생겨요. 성공자의 어떤 습관이 생깁니다. 이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을 때 그다음부터는 정말 악셀레이터 대기만 해도 고속주행을 하듯이 성공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요, 운명이 바뀌는 거죠. 이런 부분. 자, 이런 과정이 뭘까요? 자신감. 제가 볼 때 자부심에서 생긴다고 생각해요. 자부심은 시스템이 있느냐, 팀워크가 있느냐, 스폰서가 있느냐, 아니면 그룹 문화가 있느냐.
아마 제가 보기에는 4가지 정도가 잘 갖춰진 그룹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 띵킹 빅 그룹의 리더로서 자부심을 느끼듯이 이런 자부심 속에 자신감도 저는 함께 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공을 거두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 성공을 거두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대인관계에서 어떤 비결을 갖고 있을까요? 그걸 첫 번째 저는 칭찬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뭐 한두 번 들어본 얘기는 아니겠죠. 다른 사람부터 호감을 얻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아는 대로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성실한 관심이에요. 첫째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게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꾸밈이 없어야 된다. 가식이 없어야 된다. 신뢰, 신의가 굉장히 필요하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고객들 만났다 그랬죠. 저는. 정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자금을 유치해 본 경험도 있고 또 그런 분들하고 지금도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퇴직한 지가 2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하고도 지금도 관련을 맺고 가끔 만나면 차도 한잔하고 식사도 이렇게 하고 그래요. 제가 모셨던 분 한 분이 용인이 종친회장님이신데 30년 전에 105억을 넣어줬어요. 105억을 넣어줬을 때 진짜 어려운 과정을 통했거든요. 30년에 105억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분이 이제 퇴직한 다음에도 이제 용인의 성북동에 사시니까 가끔 댁에 수없이 다녔던 댁이니까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 이제 제가 퇴직한 지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이제 그분이 고기를 좋아해서 고깃집을 모시고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타고 다니는 차가 이제 벤츠, 지금 벤츠 타고 다니지만 벤츠에다 그분을 모시고 이제 식당을 모시고 와서 그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때 제 차장 시절이었습니다. 김 차장이 성공해가지고 나 지금 야인인데 너 지금 한국투자신들 거래도 안 하는데 나를 이렇게 데리고 이 밥을 사주는 거 보니까 너무 다 행복하다고 이렇게 성공해서 다른 사람 성공해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제가 느끼면서 깨달았던 그런 부분들에서 모든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꾸밈이 없어야 된다. 가식이 없기를 바란다. 이 부분을 저는 첫 번째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항상 이왕이면은 미소를 띠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참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몇 가지를 한번 실천해보는 것도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강력한 효과 중에 하나라 그래요. 이 부분이. 그래서 미소도 있지만 악수, 옷차림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객의 몸짓을 이해하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휘. 내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음성. 내 음성에 대해서도 한 30% 영향을 미치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몸동작이에요. 몸동작이 한 60%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정, 자세, 미소, 옷차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름 기억해 주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은 일이죠, 그죠? 어떤 데 보면은 실제 제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소비자들 아니면 저 밑에 저하고 잘 어려운 파트너들 이름 한번 기억해서 한번 불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아할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 좋을 것 같고요. 불러주는 것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보는 거 좋겠다. 그다음에 진심으로 칭찬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눈을 보고 칭찬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눈을 보고. 그래 눈을 직접 이렇게 보면은 째려보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지 마시고 눈하고 코 사이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칭찬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라. 구체적으로 해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소비자를 만나거나 누굴 만나면 그분은 칭찬할 거리를 한번 생각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참 스카프를 항상 예쁜 스카프를 하고 온다든가 아니면 미소가 예쁘다든가 아니면 눈이 참 예쁘다든가 이런 장점을 한두 가지 생각하고 가서 그렇게 칭찬부터 시작하면 상당히 부드럽게 대화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을 찾아서 칭찬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부분 칭찬. 참 예쁘네요. 이건 참 예쁘네요. 이건 부분 칭찬이 아니죠.
눈이 참 매력적이십니다. 뭐 이런 거. 코가 참 매력적이십니다. 미소가 참 너무 예뻐요. 뭐 이런 식으로 부분 칭찬이 이제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요. 그 최대급 칭찬은 가능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그렇게 가식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직접적인 표현은 직접적인 표현으로 칭찬하지 말아라. 요 정도 이제 칭찬하는 방법에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가 이제 경청입니다. 사람을 다루는 원리 중에 경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소통이죠. 어떻게 보면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이 경청에서 첫 번째는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이해하라. 관심을 가져라. 상대방 생각을 항상 생각을 하라는 얘기겠죠. 두 번째는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게 하라. 내가 만날 때 이렇게 누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을 때는 제가 그런 강사 봤어요. 옛날에 강의를 듣는데 아주 유명한 강사예요. 그래서 저 뒤에서 누가 질문을 한다고 질문을 하니까 제가 봐도 충분히 들릴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근데 이 강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몸을 기울이면서 귀를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받는 모습을 봤거든요. 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건 뭐냐?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식되도록 자기가 액션을 취해주는 거예요. 그분도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내 얘기의 질문을 굉장히 관심 있게 이분이 받아들여주고 있구나 하는 걸 이제 보게 되면 그분이 너무너무 기분 좋겠죠. 이런 부분이 소비자라면 얼마나 좋아할까? 아니면 우리가 예비 사업자라면 얼마나 나에 대한 호감을 좋게 가질까?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굳이 뭐 경청뿐만 아니라 참 여러분들 많이 리더분들이 느껴보셨겠죠. 역지사지.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항상 어떤 상황이 참 어려운 일이 딱 있었을 때 내 얘기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대방 입장 한번 생각해 보면 그분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내가 너무 이렇게 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그분이라면 나도 저럴 상황인데 이런 생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서로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통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듣는 입장에서 되라. 듣는 입장이 되라 그랬어요. 자, 우리 아메이 사업은 이 처음에 새로운 소비자나 새로운 사업자가 나오게 되면은요. 무조건 다 듣는 게 아니고 한 70%는 많이 들어줘야 되겠죠. 초보자니까 이게. 그리고 리더가 30% 얘기해라고 저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우리 리더분들은 어떨까요? 사업을 내가 해봐야 되겠지. 나는 사업을 한번 해볼 거야. 결단을 하시는 우리 리더들은 어떨까요? 반대가 되죠. 스폰서 얘기를 70% 들어야 되고요. 30% 정도는 내가 말하는 정도로 이 비율을 정하면 좋다라고 저는 이렇게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초보자일 때는 우리가 소비자나 새로운 사업자한테 많은 얘기를 들어주면서 공감을 해주고 그분이 사업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나면 이제 스폰서 얘기를 많이 들어야 또 우리 많은 노하우가 공유되죠. 이런 부분이 저는 제가 배운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관심사를 파악하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질문해라 그랬잖아요. 질문대 가지고 질문하다 보면 그분이 뭐로 원하는지 빨리빨리.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이 좀 많이 건강에 어디가 안 좋은지, 진짜 뭐가 필요한 건지, 그래 우리 제품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면 질문법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질문법이. 질문해서. 그래서 이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파트너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내가 이제 어떤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스폰서한테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은 스폰서가 알 길이 없죠. 마치 병원에 가가지고 환자가 의사한테 갔는데 환자가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의사가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사바늘 다 찔러보고 어디가 아프냐 물어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하고 소통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파트너들이 뭐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뭐가 어렵고 힘든 부분을 스폰서하고 이렇게 서슴지 대화를 나누면 스폰서 거기에 맞게끔 경험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 코칭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런 것들이 스폰서와 나와의 소통이 잘 안 되게 되면 굉장히 고통이 따르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아메 사업은요, 상당히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남 이야기를 듣는 것은 대인관계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뛰어난 것이 뛰어난 덕, 인간이 뛰어난 덕이라 그래서 남의 경청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이게 덕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잖아요. 이게 그래서 들을 청자, 들을 청자는 여기 보시면 한자를 보시게 되면은 이 일심이 있어요. 여기 편에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서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저게요. 좀 넘겨볼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 한자 이렇게 보여주는 거 되게 싫어하시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보십시오. 아직 한자를 좀 이해하면 굉장히 재밌고 또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넣어봤어요. 귀자입니다. 귀자. 이게 진지한 태도로 마음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해 열심히 듣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자로 근청이라고 그러고 정청이라고 얘기해요. 아래을 근자입니다. 이게. 지극정성으로 우리가 그런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남 이야기를 들으면 촉망해진다 그랬어요. 남 이야기를 들으면 촉망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든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우리는 뭐랄까요? 성인이라고 해요. 이 성자가 성스러울 성자, 성인 성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총명해진다 그랬죠. 그래, 많이 들으면 총명해진다. 총명이라는 한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귀변이 들어가요. 저렇게. 귀변이 들어가요. 이게. 그다음에 성인 부분, 성수로 성자 부분 귀변이 들어가요. 그 밑에 임금왕이 있어요. 그다음에 성군 보게 되면 아주 훌륭한 임금을 성군이라 그러잖아요. 귀변이 들어가요. 훌륭한 임금도 남 이야기를 부하의 신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그 임금이 성군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낙성, 음악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낙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귀변이 들어가요. 귀변에 임금왕자가 다 들어가요. 서성, 이 글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에요. 시성, 진짜 대가들이죠. 이런 대가들은 많은 걸 듣는다. 많은 걸 듣는다. 그래서 많이 들어라. 아메의 성공자들이 말을 많이 들어라. 경험 있는 사람 말을 많이 들어라. 소비자라 하더라도 제품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많지만 사회 경륜이나 사회 성공 그런 경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좋아도 하지만 그분들의 많은 경험 노하우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래서 성군처럼, 성인처럼, 낙성처럼, 서성처럼, 시성처럼 아메의 시성이다. 아메의 성군이다.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 공자님께서 그래서요, 60살을 뭐라 그랬을까요? 이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순 보면은요, 기자예요. 순리순자예요. 이치에 맞는 순리대로 살아가는데 그 이치에 맞는 그런 연령층이 6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60을 돼 보니까 알겠어요. 이제 철이 들은 것 같아요. 뭔가 인상을 조금 좀 알 거 있을 것 같아요. 이 관계에 대해서 뭐가 중요한지 좀 알 것 같아요. 모 교수님이 그랬어요. 100세가 넘은 교수님 누구를 다 아시죠? 그분이 계세요.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교수님은 몇 살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돌아간다면. 그랬어요. 60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뜻을 알겠어요. 이순. 왜 이순을 공자는 60을 이순이라고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제 겸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말은 이제 불선인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 욕심 없는 상태 이렇게 이제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암의 겸손은 저는 좀 다르다고 봐요. 암의 겸손은 나를 낮추고 뭐 예의 바른 게 이 겸손 이런 겸손도 필요한데요. 우리 사업에서 겸손이란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해져야 돼요. 그런 겸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난 소나무가 산을 지킨다. 모가 난 나무가 소나무가 산을 지킨다. 좋은 금강송 같은 경우는 목재로 다 쓰이기 때문에 많이 잘려 나가죠. 비바람, 눈보라, 모든 고초를 겪으면서 이리 쉬고 저리 쉰 나무들은 모를까요? 산에 남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땔감이로 쓰는 나무들로 그냥 썼었어요. 그러나 지금 어때? 세월이 흐르면서 세월이 어떻습니까? 특수목으로 값이 없어요. 저는 소나무를 굉장히 좋아하고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서 합니다. 가격이 없습니다. 이런 나무가 우리 키밖에 안 되는 나무가 3억씩 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왜 이렇게 비쌀까요?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겪어낸 거예요. 우리 ABO들이 정말 많은 고난과 그다음에 거절을 극복하면서 이렇게 성공하셨을 때 금강송이 아닙니다. 우린 특수목과 같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의 NFT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그래서 내 그룹을 키우기 위해서는 항상 나를 낮춘 자세로 임해야 된다. 우리 정학수 선생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핀이 깡패다. 아닙니다. 이제는 핀이 깡패가 되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 핀이 있어도 정말 낮추고 파트너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소비자를 정말 하늘 우러러보는 그런 마음. 한번 스쳐간 인연은 평생 은인처럼 생각하라는, 지금도 30년 전에 어느 강사 한 얘기가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 마음을 항상 마음에 담으면서 저는 고객을 만나고 상대하고 그랬었거든요. 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소비자를 만난다면 우리 그룹은 대단히 클 것이고 여러분 그룹은 번창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겸손하면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 그랬어요. 이게 겸손한 사람은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잘하고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다. understand. under가 뭐예요? 아래죠. 낮은 자세로. stand. 낮은 자세 임하라. 자, 그래서 오늘 요 겸손은 요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불편입니다. 자, 제가 한자를 또 썼습니다. 편안할 편자가 아니에요. 가를 편자입니다. 가를 편자입니다. 어느 편이든 기울지 않고 공평해야 된다. 리더는. 가를 편자를 쓰는 것은 존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에 편협하게 치우치는 사람을 편인이라고 해요. 마음에 편협해 보는 사람을 편견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마음에 편협해서 대하는 사람을 편애라고 그래요. 편애하면 안 좋죠? 뭐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폰서 입장에서는 사업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예쁘기도 하고 어떤 너무 사업이 좀 어려운 사람들은 사업 좀 잘하시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편해. 편견과 같은 것들이에요. 인간이 또 어쩔 수 없는데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그냥 뭐 우리 자녀들이 뭐 이 한쪽으로 치우쳐 먹는 걸 편식이라 하잖아요. 안 좋아요. 그다음에 한쪽으로 집착하는 거 편집증이에요. 안 좋은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조사를 했어요. 어떤 선생님이 가장 존경스럽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뭐 예쁜 선생님 공부 잘하는 이거 아닙니다. 모든 아이들을 편애하지 않고 항상 사랑하는 그런 선생님을 1순위를 꼽았어요. 편애하지 않는 선생님을 1순위를 꼽았다는 거죠.
지금 그 통계를 딱 보니까 제가 학창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학창시절에 내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학생들부터 뭐 존경을 받는다고 할까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 선생님을.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그 선생님을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편애를 안 하신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나 편을 못하는 학생이나 몰라 속이는 어떤지 몰라도 겉으로는 절대 표현을 안 하세요. 그 선생님 지금도 기억에 남더라고요. 지금도 보고 싶더라고요. 그런 선생님들이. 그 제자들이 나중에 성장돼가지고 선생님보다 더 훌륭하게 성장돼가지고 성공할 거 아니겠습니까? 훗날에요. 그 선생님이 끝까지 그 제자들 수없이 찾아오는 분들을 만약에 저도 매번 1년에 2번 정도 꼭 찾아뵙고 식사 대접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 우리 선생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선생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아메리카 참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성공해야 내가 많은 걸 얻게 되면은 이런 마음을 앞으로 산다 하면 참 행복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함께 나눈다면 참 좋겠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돈 좀 벌고 우리 자녀들 유학도 보내고 좋은 차도 사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그런데 그걸 다 갖추고 나니까 이제 뭘까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행복이 뭔가. 뭐를 얻고 뭐를 잃을 것인가. 자, 60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저희 그룹이 다 저희 그룹은 아니지만은 우리 형제 그룹이고 사랑하는 형제 그룹이지만 제가 알 수 있는 제가 겪고 있는 내가 깨닫고 있는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저는 행복하다. 제 얘기 다 옳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음하시기 못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평등,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다른 건 다른 것끼리 대하는 것이 평등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멘은 기회는 평등하나 결과는 차등 지급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사업선문에서 많이 듣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니치데 보사장님께서 가장 강력한 10가지 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책이 오래전에 나왔는데 왜 그 당시에는 이 10가지 말이 그렇게 확 와닿지 않았을까요? 내가 미숙했던 것이죠. 지금도 다 와닿는 건 아니지만은 왜 니치드 보사님이 이 10가지 얘기를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책을 내셨는지 이제 조금 아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왜 내 파트너들한테 내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과거에 얘기를 못했을까? 스폰서란 이유로 다 옳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은 여기서 이제 감사합니다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일기를 써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기를 쓰고 맨 끝 보면 감사 일지를 다시 써요. 오늘 뭐를 감사해야 되는가? 날 다시 되살아보는 거죠. 진짜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거 생각해 보면은 불평만이 다 사라지더라고. 그런 부분이 보면. 그래서 이 니치데보스 사장님 책인가 어디 보니까요. 이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부인이 이제 바버라 부시잖아요. 이제 지금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 바버라 부시께서
니치데버 사장님 개인 비행기를 종종 이용하셨답니다. 이용을 하실 때마다 항상 손으로 직접 쓴 감사 카드를 항상 보내주신대요. 뭐 지금이야 뭐 이메일도 있고 다 이렇게 보내시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예. 그래서 니치디보 사장님은 항상 그를 존경했대요. 너무 감동이 돼요. 요즘 카톡이나 모든 게 이메일이나 이런 시대에 역발상 고객들한테 한번 손편지를 써보는 게 어떨까? 아마 이 감동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 참 우리 사업이요. 나폴레옹은 내산에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옛날에 교육할 때마다 그 얘기를 많이 여러분들 드리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왜 이 말이 이렇게 유명한 말일까? 이 말을 왜 우리 학창시절에 들으면서 이 소중한 말을 못 들었을까? 왜 못 알아들었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세월을 보내고 나와 보니 내 인생엔 불가능이 없는 게 맞다라는 것을 전 공감을 해요. 사람이 해서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는. 그동안 해오면서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가지고 해오면서 안 된 부분이 있겠지만 거의 저는 90% 이상 이뤘다고 생각하는 남자 한 사람이에요. 무섭습니다. 한 사람이 10만 평 야산을 꽃동산을 만드는 모습을 직접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저희 동네에 아침 저녁까지 그분은 일을 해요. 그렇게 조그만 포크라는 사가 당신 직접 하고 해요. 그게 되더라고요. 저 어떻게 저렇게 만들지? 되더라고요. 저희 집도 한 800평 돼요. 10년 딱 됐거든요. 4, 5로이면 딱 10년이 만 10년입니다. 이제 꽃나무들이 다 잘 잡았기 때문에 예뻐요. 한쪽에는 제가 이제 야채도 심고 하긴 하지만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내가 생각대로 다 돼요. 그 집을 950차를 25톤트로 950차를 메꾼 땅이에요. 그 땅이. 심은 나무가 양평에서 평택으로 여기 올라오는데 이동하는 데만 해도 제가 1억 몇 천만이 들어갔어요. 두 번을 이동한 거예요.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내가 원한다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나폴레옹 내산엔 불가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과학자고 그 사람이 컴퓨터 전문가라면 그 사람을 내가 움직이면 그 사람의 지식 모든 세계는 나와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움직이는 방법이 뭘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죠.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 정도도 움직이는데도 소비자나 못 움직이고 삽자는 못 움직일까요? 제품은 한국 아메가 만들고 미국 아메가 만들어요. 내가 아니라도 누굴 통해서 제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소비자 선택하는 거예요. 맨 처음엔 내가 선택해서 소비자가 나오지만, 내가 선택해서 사업자가 나오지만 그 다음부터 선택은 소비자가 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사업자가 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과연 그 핵심엔 뭐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인성하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한테 사람이 물리듯이, 물은 위에서 밑에서 흐르듯이. 우리 김정삼 그랬잖아요. 항상 따뜻한 사람한테 사람이 보인다. 따뜻함, 배려, 겸손, 시인이, 도덕성, 이런 모든 부분을 갖추고 실력까지 갖췄다면 제품은 누구한테 와서 쓸까요? 제품은 누구한테 왔을까요? 이렇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끝까지 한다면 결국은 우리 세상이 된다. 전 그런 믿음은 저는 확실해요. 서둘리지 말아라. 거짓말하고 부정한 방법을 할 생각하지 말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신의를 지켜가면서 내 공을 다 들여가면서 모든 소비자 한 명한 정성을 다하고 한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인정해 줄 거고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그런 마음이고 10년이고 20년 간다면 우리 그룹에 대한 자부심도 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우리 자녀들이 한 그룹의 사업에 대해서도 아마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가질 것이다. 우리 사업은 우리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2세, 3세들한테 영원히 갈 거 아니겠습니까? 왜 경주철 씨가 450년 동안 그렇게 존경받는 가문이 됐을까요? 이건 가르침입니다. 실천입니다. 배려입니다. 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를 왜? 그 역사를 통해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듣는 거죠. 역사가 왜 필요해 신앙을?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필요 없다면 배울 필요 없는데 왜 그걸 가르칠까?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많은 선배들의 AB어들 우리 선배들 스폰서 업라인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내가 내 그룹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여기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팀이 중요하고 시스템이 중요하고 스폰서가 중요하다는 말씀 아까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된다면 아마 싱킹빅 그룹에 너도 나도 들고 싶어 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들과 우리 선배 리더들이 이걸 앞으로 진짜 함께 공동으로 키워나가야 될 부분이라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 어머니가 그렇게 했듯이 그 아들이 또 그걸 보고 배워가지고 아들이 부시가 또 그렇게 한대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겁니다. 자, 참 이런 거 보면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역할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단순히 그냥 뭐 디스트 하나 팔고 치약 하나 파는 정도의 어떤 그 ABO 역할인가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난 사람들인데. 어떤 과정을 살았던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스폰서의 관계, 나와 파트너 관계, 크고 작은 일들이 막 생기죠. 뭐 시스템 강의는 압니다만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항상 스폰서의 장점만 보도록 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어떻게 30년, 40년 살아가면서 좋은 것만 보이겠습니까? 스폰서도 인간이고 실수인데. 스폰서한테 뭐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스폰서한테 사랑도 좀 주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다시. 스폰서한테 뭘 좀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스폰서한테 짜장면 한 그릇 함께 하면서 우리 스폰서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해서 고맙습니다. 스폰서 그 힘으로 파트너 사장님들이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그 힘으로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나와 여러분들 그룹은 물론이고 우리 전체 그룹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게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리치드 보세요. 마지막까지 사랑 아니겠어요, 결국. 예. 자, 엊그저께 제가 3월 18일자 같아요. 집에서 가끔 보면 뭐 한 12시 좀 지나서 이렇게 텔레비를 킬 때도 뉴스도 볼 때가 있는데 산호라면이라는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시골 풍경 이런 걸 굉장히 좀 좋아해요. 가끔 그런 프로 봐요. 예. 거기에 보니까 제천 편이 나오더라고요. 제천에 103세 먹은 할머니가 150년 고택과 103세 할머니의 스토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그 내용을 그 할머니의 모습을 쭉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66세 먹은 딸이 이제 7남매를 키웠는데 막내 딸인가가 66살 먹은 딸이 이제 그 할머니를 이렇게 같이 모시고 이제 사시는데 딸도 효녀지만은 참 그 할머니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걸 제가 보면서요 많은 걸 배웠어요. 저도. 그래서 PD가 이제 촬영을 이렇게 하니까 그 할머니가 항상 웃어요. 우리 PD 선생 일로 와. 여기 아랫목 따뜻해 가지고 당신이 그 103세 먹은 할머니가 딸한테도 안 시키고 군불을 직접 대. 군불이라고 그러죠. 장작불 때우는 거. 그 아랫목을 해주면서 PD 선생 일로 와 여기 앉아.
증손자도 안 될 거예요. 존칭을 써가면서 PD 선생님도 일로 와, 일로 와. 내가 줄 게 아무것도 없어. 다식이라 그러죠. 다식을 직접 만든 것을 입에 넣어주는 거야. 이 늙은이 뭐 볼 게 있다고 찍어. 너무 고마워, 감사해. 다식을 넣어주면서 고맙다. 그 풀에서 아들, 딸한테 계속 고맙다, 감사하다는 얘기를 입이 닳도록 얘기해. 그러니까 딸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어떻게 뭐 어머니가 저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예 그냥 그게 몸에 뱄다는 거예요. 자, 자식한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 당연히 내가 나를 공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할머니는 내 아들, 딸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 거 감사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더 부모님한테 잘하고 싶은 거고 더 어떻게 하면 더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니들은 자식이니까 내가 늙었으니 이렇게 해줘야 돼. 나는 노인이기 때문에 버스 타면 니네들 젊은 애들 일어나야 돼. 이렇게 몰상식하게 늙으면 정말 재수없는 거죠. 그 할머니가 건강한 이유는 뭐냐? 움직여요. 계속 움직여요. 조금도 쉬지 않아 그냥. 그만하시라고 해도 당신이 쓰는 요강이라고 해. 그것도 여기 들고 가다가 힘이 없으니까 넘어져가지고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는 모습. 그러니까 딸이 그거 볼까봐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차 보니까 감사할 줄 알아. 감사할 줄 알아. 내가 난 자식한테도 저렇게 감사 표현을 계속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고상인지 몰라도 오는 그 자기를 취재로 온 그 PD들한테 정손잡밖에 안 된 PD들은 존댓말 쓰면서 이리 내려와 쳐요. 이리 쳐요. 이리 와요. 그래서 손을 땡기면서 그냥 아랫목에다 이렇게 다. 그 모습을 다 보면서요. 정말 할머니가 존경스러울 뿐만 아니라 내가 저렇게 할머니처럼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103세 되셨는데요. 바늘을 직접 껴가지고 바늘을 실에다 바늘에다 실을 낀다 그러나요? 그걸 끼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천진난만하게. 아니 우리는 안경 써도 안 들어가는데 103세 할머니가 안경도 안 쓰시고 그걸 끼더라니까. 그러면서 직접 이불을 바느질을 하세요. 재봉틀이 85년대 때 그 재봉틀이 85년대 같이 늙어가면서 자봉틀질을 하시면서 손수 당신의 옷을 꼬매고 그렇게 지내시더라. 혼자 사시면서 딸은 이제 혹시 모르게 옆방에서 이렇게 주무시게 하고 있으면서 감사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고맙다, 감사다, 고맙다, 감사다. 계속.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시키지 않고 그냥 해요. 불 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불 펴는 거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는 상당히 감동을 좀 받았고, 야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구나. 진짜 우리가 이 파트너들, 소비자들 정말 우리가 그냥 진짜 그냥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경하면서 그 할머니가 딸한테 하듯이 피디한테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정말 우리가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스폰서가 되고 탄탄한 가문으로 커나가지 않을까. 150년을 그 집에서 그 할머니가 정말 깔고 닦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150년 그 100년을 그 일을 하셨다고. 17세 결혼해 오셨다니까 80 몇 년을 가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이 그냥 살아있는 거죠. 150년 됐어도. 그런 고택에서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감동이 됐고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감히 인간애론의 이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5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좀 제가 이렇게 공감하는 얘기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좋은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